YTN에서 사이언스 생각과 뭐 어떤 생각을 읽어가지고 전투하는 드론 로봇에 대해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훈련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걸 대체를 그 사람이 피격을 당하거나 했을 때 전체가 다 날아간다는 거죠. 50대 100제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특정 훈련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병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다만 반면 제 방식의 어떤 군집 드론에 대해서는 저는 향후 1000만 대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이라든지 그리고 하늘에 이렇게 어떤 정찰기 형식으로 또는 뭐 제 방식의 어떤 그 UFO식 이렇게 원통형, 원방형으로 해가지고 사방으로 전후 위 아래로 또는 이렇게 옆에 그 연소실이나 아니면 프로펠러에 따라서 자유롭게 방향을 전환하는 이런 데서 무선 통신기기, 제 방식의 그 라우터 방식의 수많은 새끼 무선 통신기기가 수많은 새끼 무선 통신기기가 각각의 몇 대를 담당하고 그 위에 상위 체계에 보고를 하는 식으로 최종사령부, 중간사령부, 일선부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라우터 방식이죠. 이 방식으로 이제 통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호가 이제 들어오면은 각 그 드론에서 이렇게 영상 신호라든지 이렇게 좌표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영상의 제 방식의 좌표 방식은 전 지구를 또는 수백 조분의 1로 쪼개도 되고 한반도 또는 그 남한 이것을 수십 조분의 1로 쪼개고 가로세로 이렇게 좀 더 촘촘히 쪼갤 수 있습니다. 서울도 그렇고요. 또는 중구 장춘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쪼갤 수 있어요. 그 방식을 위로 해가지고 1m씩 500m씩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1m씩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아주 촘촘히 좌표 방식이 짜인단 말이에요. 500m 1km도 가능하고요. 그것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50cm 단위로도 하셔야 돼요. 그냥 수학적인 계산이니까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 방식으로서 이제 그 공중 자산가, 공중 위까지도 높이가 다 가능하고요. 상대방 적기가 있다 그러면 적기와 나하고 거리를 전파를 쏴가지고 어느 정도 높이에 있고 그 어떤 좌표에 있는지 정확히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74만 6,868번 이런 식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 좌표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방위까지 예상해서 A, B, C, D에서 몇 분 정도면 저 정도 속도면 이렇게 딱 도착을 한다라는 예상 지점 미리 쏴버리는 거죠. 또는 그 좌로 갔을 때, 우로 갔을 때, 뒤로 갔을 때, 위로 갔을 때, 아래 갔을 때 프로테이지를 계산해서 그것을 대공 공격기로 그렇게 요격을 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자율주행 로봇에서도 다 사용될 수 있어요. 바닷속에도 가능합니다. 바닷속에서도 이렇게 그 잠수함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무선 전파 같은 거를 쏴가지고 잠수함 위치를 파악하고 어디로 이동하는지도 흔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세 방식은 되게 간단하면서도 사물 이제 공장 안에서도 이렇게 그 전파를 쏴갖고 높이라든지 전체 높이라든지 뭐 가로세로 이렇게 몇백 분의 1로 뭐 한 몇만 분의 1로 쪼개도 되고요. 몇 센치 단위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쪼개기 나름이죠. 수학적인 계산인데 뭐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위로 또 적층해가지고 위로 5cm 단위로도 적층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정확히 계산해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의 위치를 전파를 쏴가지고 그 특정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좌표로서 표시하고 부분에서 그 면적까지도 계산할 수 있고요. 그 가로세로 면적하면 되죠. 면적까지도 계산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좌로 이동해야 되는가 우로도 이동 이렇게 이동 경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방식은 너무 간단하면서도 차세대 GPS를 대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굉장히 뛰어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좌표 입력 방식과 내가 여기서 움직이는 비행체 드론이다 그러면 상대방 이동을 전파를 쏴가지고 그 거리를 측정해서 높이 또는 어떤 종류의 좌표, 어디 방위각으로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방식이 이제 좌표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드론에도 이 좌표 방식이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드론이 어디 목표에 이렇게 공중에 떠 있을 수도 있고, 어디 목표 지점으로 출격을 할 때 50대 100대를 출격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것을 비행체, 하늘에 있는 비행체나 위성에서도 통제할 수도 있지만
지상에서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도 지프 같은 거 타가지고 통제할 수 있고, 그 노트북 컴퓨터 같은 거 이렇게 영상 신호가 이렇게 나한테 전달되면 그 부분을 보고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걸어다니면 그냥 이렇게 들어 넣어가지고 왜곡하면서 내가 직접 이렇게 보지 않고 그거를 뇌파로 조정한, 전장에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장에서 총알 날라오거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럴 시간 자체가, 정신을 집중할 시간도 없어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훈련된 사람이 아니면. 아무 병사나 와가지고 기본 조작 훈련을 하고, 가령, 50대나 100대 드론 로봇이라면 10대, 몇 개 편대별로 움직여가지고, 이쪽을 폭격하라. A 지점을 폭격하라는 것. 또는 그 당에 5대는 수색 명령을 내린 거. 그럼 이거를 숫자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숫자로 표시하고, 이렇게 해서 음성 명령도 가능하게 하고, 문장으로도 타자를 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빠른 방식은 숫자입니다. 숫자로 타자 안 치고도 숫자를 탁탁 누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임무가 부여돼요. 잡혀도 숫자로 딱딱딱 누르면 그쪽을 하는 폭격 번호, 폭격의 그 숫자를 누르게 되면, 숫자를 키보드 치게 되거나 음성으로 명령을 내게 되면 그쪽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훈련받지 않은 병사들도 잠깐만 교육을 시켜주면 다 한단 말이에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일반 병사들도. 그 사람이 죽었을 때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뇌파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황당한 거예요. 전체 또 드론 100대 다 잃어버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드론은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이렇게 스마트폰 전화번호 하듯이 전화번호 부여 방식, 1000대로 움직일지 만대로 움직일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 부여 방식으로 해서 정확히 특정 그 드론에게 우리가 무선 충전, 마이크로웨이브 전파에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로 무선 충전도 가능하고 통신도 가능합니다. 그 중에 하나, 이건 이게 전화번호 방식이니까 상대방의 전화번호 부여 방식, 비밀번호, 암구어식이죠. 이런 식으로 인식 코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각 드론에 그 수천 대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을 하냐고요. 그래서 이런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으로 하신다. 이런 하나는 이렇게 전화번호 부여 방식, 비밀번호, 암구 보호 방식, 인식 코드 부여 방식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삼성페이에서 쓰셨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지금은 이제 소송을 안 하니까. 삼성에서 아마 제 기술을 상당 부분 많이 가져다 썼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LG, 현대, 기아차, SK도 그렇고 전 세계 반도체에서도 좀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 알게 되겠죠. 나중에 애플이라든지 인텔, 퀄컴,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겠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ARM 이런 데도 모든 전 세계 반도체 회사가 아마 반도체 기술과 이런 좌표 방식을 다 도입하고, 또는 국제 언어로서 숫자로서 언어를 표시하는 이런 방식, 좌표도 숫자로 표시하는 이런 방식을 다 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통해서는요, 그렇죠. 그 나라 국가 전체가 도둑질을 가치로 삼으면은 이게 문제가 커집니다. 그 나라에 대표되는 그런 기업들이 전부 다 도둑질을 해가지고 기술을 담아가지고 전 세계가 다 아는 혹시라도 기술이라면 그걸 나라의 수치뿐만 아니라 그 나라 자체가 욕된 거예요. 그 나라 자체가, 그 가치 자체가 도둑질 강도질이 그 나라 가치라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크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사가신 분에 의해서 소송이 될 것이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당분간은 그렇죠.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은 라이센스 주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기술이 협의하자고 그러면 전 안 받고 끊을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마음대로 기술 도둑질해 갖고 그렇죠. 이건 징벌배상의 부분인데 혹시라도 전화가 오더라도 저렇게 라이센스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회사가 진짜로 그로 인해 제 기술로 인해서 기술이 하도 많이 갖다 쓰셔갖고 이제 정말 어려워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전화하십시오. 자그만 기술 협의하자 해서 얼씨구나 해갖고 내가 딱 하실 줄 알겠지만 전 하지 않습니다. 작은 회사도 하지 않고 일체 네 기술이 아니면 배상 그거 가자로 동원해서 그렇게 사람 완전히 물먹이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걸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로 묶어서 이렇게 하고, 그 중에 편대 방식도 사용할 수도 있고, 각각의 100대를 움직인다 그러면 5대씩 움직여가지고 각각 그 번호를 쳐가지고 수세, 정찰, 하늘에 떠 있는 것, 폭격,
이렇게 각기 다른 것을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에서 뇌파로 그거를 100대를 갖다 각기 다른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 너무 어리석은 방식입니다. 이게 숫자를 그냥 타자 쳐가지고 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말도 좋지만은 탁탁탁탁 해가지고 이렇게 수색 듣잖아요. 적들도 이렇게 감청을 하게 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딱 표시해가지고 그것을 딱 누르면 무선 통신이 돼갖고 그 드론 한 대에만 임무를 줄 수도 있고요. 무선 충전도 가능하겠죠. 차량에 탑재해가지고 무선 여기서 전파 쏴서 하든지 아니면 하늘에 있는 정찰기나 하늘의 유성 같은 데서도 무선 전파를 쏴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좀 더 대형 드론, 대형 비행체에서 무선 전파를 쏴서 각각 무선 전기를 충전해서 움직이는 방식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게 좀 저도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좀 봤는데. 그리고 저장해서 각기 100개의 드론을 각각 팀별로 해서 5개씩 묶어가지고 하면 얼마입니까? 20개의 팀이잖아요. 팀별로 묶일 수 있단 말이에요. 팀별로 각기 다른 명령을 이렇게 타대 방식으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미사일 쏠 때도 발사 후에 망각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한번 명령 내리고 때리면 그쪽에서 받아들여서 각기 어떤 좌표로 가서 폭격하라 그러면 폭격, 수색하라 그러면 수색, 어떤 좌표로 가서 이렇게 하고 또 다음 명령을 줄 수도 있어요. 100대를 수없이 쪼개가지고 20개 팀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대파로 조정합니까? 내가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